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문법 한 장으로 틀잡기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법 한 장으로 틀잡기? 이게 뭐지? 라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봐 이게 어떻게 하면 착 감기게 여러분이 이해하실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과 함께 시험장에 입실해서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저는 매해 여러분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응시하고 가답안을 가장 빠르게 올리고 그리고 당일 해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시험장에 그 생동감 있는 그 느낌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데 사실 이러기 위해서 제가 시험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공부? 당연히 공부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은 배치가 어느 곳에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 진짜 모르는 학교에 가서 시험 볼 수가 있어. 나 사는 동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모르는 동네에 내가 토요일 아침에 보통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럼 그때 가야 되는데 그때 갈 때 내가 정말 가서 길을 헤맬 수도 있는 거고 오만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시험 전에 꼭 길찾기를 해요. 네이버 길찾기도 괜찮고요. 구글 맵도 상관없습니다. 길찾기를 통해서 어디서 지하철을 내리고 어디서 마을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가 골목을 휘감아 돌아야지만 학교를 만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쫙 살펴보고 들어가요. 그래야 자 그날 들어가는 날 아침에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장에 잘 도착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중한 날이잖아, 시험 보는 날은. 그럼 마찬가지로 그런 중한 날 실수가 1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로 길을 찾아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문법이란 파트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고 어디서 꺾어야 되고 어디서 차에서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 건 문법 한 장으로 틀잡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시는지 좀 느낌이 오세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문법 한 장으로 틀잡기 비주얼 G와 함께 하는데요. 비주얼 G,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비주얼 G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비주얼 스마일 이렇게 써 있죠. 비주얼 스마일. 오케이. 비주얼 스마일.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 철자가 틀렸어요. 스마일이 아니라 SML이야. 자,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 알아봤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철자를 일부러 제가 이렇게 틀리게 해놨거든요. 이유는 여기 있는 이미지가 있고 여기는 글자,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중에서 우리 뇌가 인식하는 속도는 너무나 현격하게 이미지가 빨라요. 그러니까 텍스트는요 이렇게 글자가 틀려 있어도 얘가 쉔긋 하고 웃고 있으니까 우리는 텍스트가 틀린 것조차 눈치채지를 못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게 뇌를 자극하고 오랫동안 기억나게 하는 그 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비주얼 G라는 건 비주얼,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자극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그리고 실전에 강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비주얼 G는요, 이미지로 이해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어 문법을 여러분과 함께 틀잡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문법이라는 것 자체를 배우는 이유만 살짝만 리마인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거 꼭 배워야 돼요? 갑자기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문법보다 독해가 중요해요. 근데 그 독해로 가기 위해서는 문법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봐봐요. 문법이라는 것 자체를 진짜 냉정하게 시험 문제로 점수화한다면 15점이에요. 그런데 독해는 65점이에요. 그러면 65점이 중요하니까 선생님 저 독해할게요. 그러면 하수. 진짜 고수는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 공부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데 그게 정말 문법만을 위한 문법, 15점만을 위한 문법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비동사 is죠? 그럼 is가 딱 보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수일치 아닐까? 이거 시제. 혹시 이거 준동사 아닐까? 혹시라도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 be를 써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머릿속에 생각들이 막 오만 것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어법을 위한 문법보다 더 중요한 건 비동사라는 건 말이죠. 보이죠? 자, 비동사라는 건 말이에요. 읽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맨데스리? 뭐지? 모르는 단어도 어떡하지? 독해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아요. 뒤에 뭐라고 있어요? bad behavior.
나쁜 행동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결론. 이 비동사라는 거는요. 앞에 있는 내가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맥상 나쁜 행동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바로 뭐가 될까요? 지표가 되는 거예요. 비동사라는 걸 문법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만 읽기를 위해서 접근하면 비동사는 우리에게 는입니다. 등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여라도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어서 주제를 찾고 제목, 요지, 빈칸을 찾아가는 게 그게 어법을 위한 게 아니라 읽기를 위한, 즉 독해를 위한 65점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법을 위해서 문법을 공부한다. 자, 어법을 위해서 문법은 당연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점수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찌는요, 읽기, 즉 독해를 위한 제대로 된 문법을 공부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비주얼 G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비주얼 G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비동사가 그만큼 문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독해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니까 내가 정말 잘 공부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잡수셨어. 또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비동사 정도야 내가 뭐 중고등학교 때 맨날 봤던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많이 보셨던 것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공시 영어에서 합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단계 비동사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비동사가 실제로 공부를 중학교 때처럼 고등학교 때처럼 한다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왜 기존에 영어 공부하면요. 동사, 시사, 주어동사, 문장구조, 명사, 대명사 쭉 이렇게 목차가 나열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여기 비동사 있네요. 그죠? 자, 비동사는 그래도 시작점이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내가 한참 예를 들어서 의문문을 배우고 있다고 할게요. 한참 명사의 수를 배우고 있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이나 진행을 한 거고 얼마나 남은 거고 내가 지금 어느 챕터를 듣고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나는 누구고 지금 여기는 어딜까? 이런 생각 안 들까요? 한참 공부를 하는 걸 하다 보면 얼마만치 지났는지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래서 이 챕터가 어디에 속하는 건지 기준이 안 잡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공부라는 것도 힘들고 수험이라는 거 5과목에 밸런스 맞추는 것도 힘든데 현타가 시게 오거든요. 근데 그런 현타가 오셨을 때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진짜는요. 읽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법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읽기를 위한 제대로 된 문법을 공부하는데 기존의 공부법처럼 공부한다? 분명히 또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한 장으로 여러분과 틀을 잡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처음 저를 뵙는 여러분들도 기존에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나름 열심히도 해봤고 집중도 해봤는데 자꾸 길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no problem. You don't have a problem.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이렇게 목차식으로 나열된 곳에서 길을 잃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누구나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 장으로 틀 잡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 수강생분들에게도 제가 혹시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필요하면 이 한 장으로 틀 잡기 영상을 보시라고 같이 추천할 거예요. 왜? 새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도 기존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그리고 어느 만큼 진행했고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갈 건지는 지도 찾기 하듯이 꼭 찾아봐야 되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느낌 오셨을까요? 자, 그러면 진짜 목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은 이렇게 틀을 잡는 겁니다. 우선 영어는 말이죠. 모든 문장의 시작은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Go. 가니? Go. 가. Go. 가라. 여러분, 모든 문장이 지금 Go. 가니? Go. 간다. Go. 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문장의 시작은 다 뭐예요? 동사. 인류가 원래 맨 처음에 시작이 하나의 세포로 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고등동물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랑 똑같이 모든 영어는 동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디서 좀 영어 공부 좀 영어 공부 좀 했니? 뭐 영어 어떻게 생각해? 영어는 뭐 동사가 다라고 봐도 되지.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적어도 90% 이상은 여러분 공부 좀 하는 애인데 얘 좀 공부 영어 좀 깊이 한다. 이런 말씀 들으실 수 있어요. 영어는 동사로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동사 앞에 필요하다면 주어를 넣는데 그 주어의 품사가 바로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You. 이건 대명사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you go. 자, you go, you go. 이렇게 회화시에서는 되게 쉽게 말해요. You go, 너 가네? You go. 자, 너는 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명사와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사라는 것 자체가 점점점 벌어지게 돼요. 다양한 동사 형태를 만들어지는데 뚜둔 두 가지입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로 크게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큰 차이. 한국어에는 자타동사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네들의 말 속에는 자타동사를 되게 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본 수업을 들어가셨을 때 제가 자타동사를 목록화로 수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우리말은 우랄 알타이어족이죠. 우리말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타동사의 구분을 칼같이 영어에선 구분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확장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를 크게 두 개의 종류로 나눴는데요. 화면 깨끗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타동사로 나눴는데 사실 동사라는 게 가다잖아요. 그러면 가다는 시제로 갔었다 안 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점점점 파생되면서 자, 시제로 가다, 갔었다, 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제라는 걸 이어서 공부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갔었더라면, 만약에 안 갔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가정법이라는 걸로 동사를 가지고 현란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갔었더라면, 가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가정법, 자, 가라! 라는 명령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시제와 태도 같이 여러분들이 재밌게 잡아보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동사는 여러분 이 조동사라는 게 또 도움을 줘요. 갈 수 있다, can go, 가야만 한다, should go 라고 해서 조동사가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자, 이런 동사들이 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능동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라는 걸로 두 가지 나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봐요. 나는 이 펜슬을 꽉 쥐다. 나는 이걸 꽉 줬어요. 나 능동태. 그런데 펜슬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꽉 쥐어짐을 당하는 거죠. 한국말은 어색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그러나 쥐는 사람, 내 입장과 쥐어지는 이 펜슬 입장에서 각각 말을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눠서 쓰게 되고요. 그걸 동사로 표현하기 때문에 동사를 공부할 때 태도학교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동사는 자타동사로 나눠지는데 그걸 가지고 현란하게 시제, 태, 조동사, 법을 통해서 이 단어를 이 동사라는 애를 화려하게 변화를 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차가 동사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동사 뒤에 시제, 태, 조동사, 가정법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느낌 오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목차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찐하게 먼저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챕터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뚜둔. 방금 보셨어요? 자, 동사 옆에서 뚜둔 준동사라는 게 나왔어요. 즉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이다지도 열심히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더 화려한 걸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준동사라는 게 나오는데 선생님 저 준동사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저 토익 점수도 높고 학교 수능도 괜찮은데 준동사라는 말 못 들어봤는데요. 이 말을 안 들어봤어요? 사실 다 알고 계세요. 준동사라는 건 동사 옆에서 삐져나온 거예요. 그 삐져나온 게 뭐냐? 자, 바로 이거죠.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바로 분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말은 들어는 봤는데 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준동사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제대로 사실 모든 영어의 시작은 동사인 거고 그 동사에서 옆으로 탁 삐져나온 게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예요. 왜냐면 봐요. 우리가 동사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동사 원형을 영어로 뭐라고 표시하죠? 동사 원형 root. 뿌리가 되는 형태의 동사다라고 해서 RV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사를 가져다가 내가 이대를 붙여 그러면 과거 시제가 되는 거고 수동태를 만들어 그 BPP 그럼 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동사를 납치에다가 가져다가 토를 붙여 그러면 토부정사. 자, 동사 원형을 가져다가 ing를 함께 붙여줘.
그러면 동명사. 동사 원형을 가져다가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여. 그러면 분사. 즉 동사라는 재료를 가져다가 여러분 요렇게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준동사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준동사라는 거는 동사를 배우고 배워야지 진짜 효과적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내가 책을 딱 폈어. 기본 책이야. 그런데 투부정사로 시작해. no. 기본은 동사를 먼저 배우고 그 동사에 파생된 응용 버전인 준동사를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살이 확 붙어요. 우리 몸에 아니고요. 문법에 살이 오동통하게 찌면서 그게 독해를 위한 탄탄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목차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그림을 그렸어? 끝난 건가요? No. 자, 보세요. 우리가 명사라는 것 자체는 관사라는 게 붙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또 없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나, 언이라든지 더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거. An apple. 사과 하나, 애플이 아니라 an apple.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관사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관사와 명사로 합쳐져 있는 이런 명사구 앞에 전치사라는 것이 앞에 붙습니다. 그렇죠? 저는 진짜 앞에다 놨어요. 전치사가 뭐가 있을까? on, in, with, by, for, without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바로 전치사예요. 그래서 명사, 전치사는 이렇게 세트로 같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명사가 야, 심심하다. 나도 좀 꾸며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apple, 사과예요. 그런데 그냥 사과가 아니고요. 되게 빨개, red. 반짝반짝 빛나, shiny.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 있던 동사가 야, 그럼 나는 아무도 안 수식하냐? 나도 외롭다? 동사? 너는 부사가 수식하지? 부사가 나타나면서 동사를 수식해줍니다. 그러면서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와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둘 다 뭐? 수식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고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수식어, 꾸며주는 역할. 근데 이것도 명사를 수식하느냐, 동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런 수식어들끼리 연합을 만들어서 야, 우리 좀 더 강해지는 건 어떨까? 부스터샷을 맞자고 하면서 우리도 왜 한동안 여러분들 우리 백신 맞을 때 부스터샷 맞고 그랬잖아. 1차, 2차, 3차처럼 얘네들도 형용사 부사도 1차, 2차, 3차가 아니라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뭐가 만들어진다? 와우! 비교라는 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배우고 나면 비교를 배우는 게 최고예요. 그래야 얘네들이 좀 더 강해지는 부스팅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수식해준 아이들이 있다. 걔네들끼리 연합해서 비교라는 걸 만든다. 와우!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 거의 다 선생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명사, 동사로 문장 만들고 수식해주는 역할까지 다 된 것 같은데요? 그쵸?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의 뭐가 되냐면 이제 문장이 돼요. 또돈 이렇게 문장이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 문장이요. 그냥 딱 주어 동사 짧기만 하던가요? 아니죠. 문장은 또 다른 문장을 찾아요. 왜냐면 문장과 문장은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게 여러분들 바로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인데요. 첫 번째, 관계사,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가운데 관계사와 접속사의 모양과 유사한 의문사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또 다른 문장이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문장은 점점 확장하는 거죠. 즉 그냥 단순히 긴 문장, 나는 독해가 안 돼, 문장이 길어지면 정신이 없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단계들을 가지고 문장 하나를 튼튼하게 만들면 그런 문장들을 여기 있는 요런 애들이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문장은 점점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읽기의 재료가 되는 지문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독해 문항이 되는 거죠. You know what I'm saying?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의 목차 특강을 준비하는 건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목차를 붙여놓은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배우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태를 배우고 있네? 아, 나 지금 태를 배우고 있다는 건 동사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는 거고 아, 내가 지금 부사 수업을 듣고 수식어구나. 수식어라는 건 나중에 쌤이 부스터샷 맞는다고 했었지? 그럼 좀 전에 비교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Where am I? Where am I?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고 내가 얼마만큼 더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 그게 저는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런 거 좀 까먹으면 어때요? 시제 12개거든요. 좀 까먹으면 어때? 태 종류도 좀 있거든요. 좀 까먹으면 어때? 괜찮아요. 그런 건 10번이고 20번이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쯤 가고 있고 얼마나 가야 하고 얼마만큼 온지를 모른다면 끊임없이 끌려간다는 느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쿡 당겨. 그럼 무릎 팍 다 까지는 거야, 여러분들. 뼈 드러나는 거야. 그건 진짜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수험도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 수험이라는 건 나도 발 맞춰 가고 나도 어디쯤 왔는지 알고 나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 그게 진짜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그 끝에 늘 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문법 틀잡기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능동적으로 아스팔트에 무릎 갈리는 거 말고 정말 내가 뛰는 것처럼 뛰시라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지금 이렇게 제가 목차를 싹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목차를 어떻게 공부한다고 했었죠? 아까 비주얼 G로 공부한다고 했었죠. 비주얼 G, 시각적으로. 선생님 지금 시각적으로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은데요. 끝나지 않았어요. Not the end.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목차 보이세요? 자, 동사 보이세요? 동사부터 시작해서 쩍쩍쩍 퍼져나가는데 그 끝에 뭐가 다 달려있어요? 그림이 달려있죠. 제가 아까 약속했잖아요. 텍스트 no. 이미지로 시각적으로 반드시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그게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동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동사가 자, 명사를 만나서 주어 동사 한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동사는 실제로 크게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에서는 자타 동사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자타 동사로 가는 길에 또한 동사를 가지고 시제와 태를 공부할 수가 있겠고요.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 가는 길목에서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골목골목마다 시제, 태, 조동사, 가정법 뒤에 들어가는 이미지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텍스트가 아니라 진짜 이미지로 문법을 지대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명사는요, 앞에 관사, 어나, 언, 더가 들어간다고 했고 전치사가 그 앞에서 함께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명사를 우리가 대신해서 쓰는 명사를 대명사라고도 살짝 하고요. 그런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는 형용사, 이런 동사를 꾸며주는 아이는 부사, 이런 부사나 형용사가 연합돼서 결국 뭘 만든다? 부스트샷, 비교급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자, 이때 아차차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동사라는 것에서 약간 옆으로 살짝 삐져나온 나는야 누구? 준동사. 준동사라는 건 동사를 기반으로 해서 화려하게 변신한 애들인데요. 자,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되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나무 한 그루 보이세요? 나무 한 그루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강의 중에 나무가 나왔다. 아, 그러면 나 동사 마스터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와, 한 문장이다. 이제 끝인가요? 문장이 완성이 되면 또 다른 문장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관계사, 의문사, 접속사를 통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교재에서 마지막 챕터는 관계사와 접속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짧은 문장을 정말 야무지게 잘 만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긴 문장까지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동사로 시작해서 그리고 명사, 그리고 그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시제, 태, 조동사,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동사라는 건 크게 자타 동사로 나뉜다는 얘기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명사는 다시 대명사와 그리고 자, 관사, 전치사에 대한 개념을 배우시고요.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만나서 비교급이라는 걸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동사는 그냥 있으면 심심하죠. 준동사라는 개념으로 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파생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은 또 다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사, 의문사, 접속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텍스트 위쪽에 있는 이 그림들 있죠. 이 그림들이 우리 강의
한 강 한 강마다 여러분이 직접 무빙으로 보고 자 이미지로 바로 이해하는 그 비주얼치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요거 하나 좀 크게 키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여기 동글동글동글한 거 보이세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강의를 지금 한 중간쯤 수강하신다 아니면 시작점이다 라고 한다면 끝나는 종강하는 날 수업 들으시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종강하는 날 이 정도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시작하시는 여러분 또는 중간 단계인 여러분한테 종강하는 날의 강의를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듣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감각 있으신 겁니다. 자, 여기 동글동글한 아이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런 가진 어렸을 때 했던 놀이기구 기억나세요? seesaw, see, 봤다, saw, 보았다. 그 동사 3단 변화의 그 seesaw 맞아요. 근데 이 놀이기구 이름도 seesaw예요. 왜? 나랑 같이 노는 애가 아까 앞에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seesaw라고 하는데 그 seesaw에 어렸을 때 했던 그 놀이기구에 양쪽에 똑같은 걸 담아놨을 때 평행을 이루죠. 즉 문장에서도 단어는 단어로, 자 구는 구로, 절은 절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린 접속사를 seesaw의 밑받침대처럼 세모 모양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세모 모양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자, 여러분 완벽한 문장이에요. 자, seesaw 하나 따라 나왔죠?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seesaw가 연결해 줍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등이절이다, 등이절 다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문장과 문장을 seesaw가 연결해 주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요, 이번에는요 문장이 있고 자 또 다른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이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빠밤. 넣어줄 수 있어요. 그때도 역시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니까 우리의 seesaw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요. 이것도 seesaw의 한 종류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주인이다, 나중에 종속절이다 이런 어려운 말보다는 주인 그리고 그 안에 종으로 들어가는 문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완벽한 문장 그리고 또 이어지는 완벽한 문장 이렇게 또 문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무슨 역할? seesaw로서 문장을 연결해 주니까 역시나 이것도 주절 그리고 이것도 종속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종강할 때 이 정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죠. 자, 즉 눈으로 보고 내가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즉 목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하나 이미지로 공부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력이에요. 아, 관계대명사가 뭐였더라? 아, 등위 접속사가 뭐였더라? 이게 내 실력이 되지 않아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등위 접속사라는 걸 머릿속에서 언제 찾아요? 딱 보고 아, 이거 쓴 문장을 연결.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는 것에서 하나의 단계가 바로 목차입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1페이지 내용 뭐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뭘 공부하지? 맨 첫 번째 교재의 인덱스 부분을 펼쳐서 보는 거죠. 그게 공부의 힘이 되기 때문이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중간에 여러분들 살짝 난 지금 어디쯤 듣고 싶지? 듣고 있는 거지? 확인하고 싶다. 그렇다면 목차 특강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아까 화면 중에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던 요 맵 있죠?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맵. 이 맵 여러분 한참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자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나는 저거 정말 소장각인데 싶으시다면 카페에 오셔서 자 요청하시거나 공지사항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 특강의 취지가 단순하게 강의 알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영문법 그리고 그로 인한 독해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던 시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신다면 오늘 제가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제대로 된 공부 그리고 전략 있는 수험을 알려드리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 비주얼지 본강의에서 뵙겠습니다.